체스. 제목이 체스입니다. 슈테판 츠바이크가 지었고 오영옥 옮김, 범우문고에서 출판한 책입니다. 번호를 매겨서 1번. 관찰자 나는 자정에 뉴욕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떠나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 배에 탄 사람 중에 유명한 체스 챔피언 밀코 첸토비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관찰자인 나는 배에 탄 사람 중에 하나인 맥콘노라는 사람과 휴게실에서 체스를 두면서 그 유명한 체스 챔피언인 밀코 첸토비치가 관심을 갖게 합니다. 그 작전에 성공해서 두 번째 이야기. 나는 빠지고 맥콘노의 의협심을 자극해서 맥콘노가 체스 챔피언인 밀코 첸토비치와 체스를 한 판 해주면 그 자체로 $250를 주기로 하면서 첸토비치에게 딜을 합니다. 그래서 첸토비치와 그 체스를 한번 시합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그리고 아마추어인 이 맥콘토하고 체스 챔피언 첸토비치가 시합을 하니까 당연히 쉬운 죽 먹기로 첸토비치가 맥콘노를 이깁니다. 맥콘노는 아집이 생겨서 다음에는 여러 사람과 첸토비치 1인의 대결로 시합을 또 제안합니다. 그렇게 또 이번에 다시 체스 시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수의 무리, 그 중에서 그 맥콘노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게 여러 명대 체스 챔피언 첸토비치와 시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명인데도 이 체스 챔피언 첸토비치를 이기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는데 갑자기 지나가던 B 박사라는 사람이 훈수를 두어서 첸토비치를 이기게 됩니다. 그러자 첸토비치와 B 박사 둘이서만 체스 시합을 하게 하는 그러한 제안이 또 이루어집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두 사람의 시합 전에 관찰자 나는 B 박사와 대화를 하여서 그의 개인적인 신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B 박사는 나치 게슈타포에게 체포돼서 호텔의 독방에 감금되었다가 운 좋게 풀려난 사람입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그가 감금된 호텔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잠을 자는 침대 하나 있었나, 의자 있었나, 창문 있고, 그리고는 주변에 물건들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렇게 감금되었던 모양입니다. 말 그대로 공허한 아무것도 없는 무의 방으로 그가 감금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 그래서 그 방에 있으면서 미치기 직전에 신문을 받으러 갔는데 그 가는 곳에서 기다리면서 옷걸이에 걸린 우비 안에서 삐쭉 나온 책 같은 것을 보고서는 그것을 몰래 가지고 옵니다. 와서 떨리는 마음으로 보니 그것은 체스 교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본은 자세한 설명이 있는 교본이 아니고 그냥 체스 시합을 했던 그런 도표만 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홉 번째 이야기. 그는 그 교본을 가지고 혼자 감방에서 온갖 자신의 초능력적인 집중과 몰입과 상상력을 발휘해서 체스판도 없고 말도 없지만 아무것도 없이 그저 교본만으로 체스를 익힙니다. 식사로 나오는 빵 쪼가리를 하나는 하얀색, 하나는 검은색으로 해서 그것으로 연습도 했다고는 하네요. 그러다가 체스를 혼자서 머릿속으로 경합을 벌이게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한 사람의 두뇌 속에서 천군과 백군이 있게끔 만들어서 체스 시합을 벌이고 그렇게 연습을 하는 과정에 이르게 됩니다. 열 번째 이야기. 그 과정에서 그는 체스를 두면서 광기에 가까운 증세까지 발현하게 됩니다. 마치 자기가 혼자 그 자기 안에 두 사람이 체스를 두는 것을 상상하지만 그 경합이 너무나 치열해서 한쪽의 경우에서는 굉장히 흥분도 하고 막 광기에 가깝게 그런 증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자신 안에 체스를 두는 양편을 만들어서 체스를 두는 그런 상상력 놀이를 하다 보니까
완전 광기에까지 이르고 흥분도 하고 나중에는 창문을 깨서 병원에 실려갔던 것입니다. 11번째 이야기. 그래서 B 박사는 다행히 담당 의사가 치료를 해 주었는데 그 담당 의사가 조금 지인입니다. 아는 사람이라서 잘 해서 나치에게 풀려나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여행 중인 부에노스아이레스행 선박에 있는 것입니다. 12번째 이야기. 그럼 체스 챔피언 밀코 첸토비치는 누구일까요? 그는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일찌감치 사고로 죽어서 혼자 되었고 신부가 그를 데려다가 키웁니다. 13번째 이야기. 그래서 밀코 첸토비치는 특징이 읽기 말하기가 좀 어눌합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능력도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지역 파출소장과 체스를 두다가 신부가 불려갑니다. 마을 사람이 임종 직전이라 고해성사를 해야 한다고 해서 신부가 나가고 난 다음에 이 파출소장과 신부 대신에 밀코 첸토비치가 체스를 두게 됩니다. 근데 바로 이기게 됩니다. 14번째 이야기. 이로부터 밀코 첸토비치는 체스를 배우고 체스를 두면서 시합에도 나가서 승승장구하면서 체스 챔피언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15번째 이야기. 그렇지만 세간에는 그가 좀 머리가 안 좋아서 반드시 체스판을 들고 다니면서 혼자 훈련을 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6번째 이야기. 그런 밀코 첸토비치와 B 박사의 체스 시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밀코 첸토비치는 체스판을 가지고 배우고 연습하는 사람이고 B 박사는 체스라는 시합을 다른 사람과 해본 적도 없고 그냥 그 호텔 감옥에 있을 때 그 교본을 가지고 혼자서 터득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두 사람의 체스 시합이 이루어지는 날 시합이 막상막하로 흐르자 서로 손에 땀을 쥐는 상황이 되면서 오랜 시간이 흐릅니다. 17번째. 첸토비치는 느긋하게 이 상황을 버티면서 잘 견딥니다. 그런데 B 박사는 다시 호텔방 감금 당시 혼자 체스를 두면서 광기에 빠지는 그런 흥분된 증세를 발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판에 B 박사의 광기가 나오기 전에 이 관찰자인 내가 살짝 원래 B 박사에게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광기인 것 같아서 약간 제지 사인을 보내서 B 박사가 체스 시합 마지막에서 물러납니다. 싱겁게. 여기까지 내용이었었는데 이 체스라는 책을 보면서 다른 내용보다는 두 사람의 대결 구도에서 두 사람의 성격 차이, 두 사람의 그 태도 차이가 발견되는데 첸토비치는 좀 어눌하다고 하고 학식이 좀 부족하다고 하고 그러면서도 체스를 잘 배워서 챔피언까지 한 사람이고 그리고 돈을 좀 밝히는 편이라고 하고 굉장히 요즘 말로 말하면은 좀 야근 사람이고 경제적인 사람이고 현실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B 박사는 나치에 잡혀서 감금된 과정에서 혼자서 상상력으로 체스를 배운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경기 중에서 B 박사가 이길 것으로 저는 좀 예측을 했었는데 B 박사가 졌죠. 광기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실적인 사람, 또 B 박사처럼 아주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상상력도 풍부하고 예술적인 끼를 가지고 있고 그 끼가 최고조로 달해서 광기까지 가는 그런 사람, 이 두 사람의 그런 차이를 느껴봤습니다. 어느 것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B 박사가 부럽기는 하면서도 또 첸토비치가 느긋하게 속물이라고 하지만 느긋하게 현실에서
살아서 이겨내는 것을 또 보니까 첸토비치도 괜찮은 사람 같고,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를 느꼈던 독서였습니다. 이 생각은 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책을 읽어보시고 각자 많은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